안녕하세요. 그 집안의 비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7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신 큰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똥기저귀를 7년 동안 갈았는데 유산분배 자리에서 시누이가 했던 한마디. 오빠는 아들이니까 당연한 거고 새언니는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예요. 설거지 하시면서 편하게 들어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정숙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올해 54시고 결혼한 지 28년 됐어요. 큰아들 며느리고요. 시누이가 1명, 시동생이 1명 있습니다. 시누이는 저보다 2살 위, 시동생은 저보다 5살 아래예요. 남편은 큰아들이지만 평범한 회사원이고 시누이는 잘 사는 집으로 시집가서 강남에 살아요. 시동생은 사업한다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지금은 부산에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고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혼자 사셨습니다. 처음엔 건강하셔서 혼자 사시는데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7년 전 시어머니가 76 되시던 해에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인 줄 알았어요. 가습을 끄는 거 자꾸 잊으시고 외출하시면 집에 돌아오는 길을 못 찾으시고 그러다 한 번은 새벽에 시어머니가 사라지셔서 온 가족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요. 결국 옆 동네 파출소에서 시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그날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시누이 남편 시동생이요.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를 누가 모셔야 하지 않겠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다들 입을 다물었어요. 시누이는 시집간 딸이니까 본인은 못 모신다고 했습니다. 시동생은 부산에 있으니 못 모신다고 했고요. 결국 큰아들 부부,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모시게 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며느리인 제가요. 저는 그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어머니 모시는 비용은 3남매가 똑같이 나눠서 부담하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시누이나 시동생이 와서 어머니를 봐드리자. 시누이가 흔쾌히 그러자고 했어요. 시동생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다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누구도 안 지킬 줄은 그때 몰랐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한 첫 해는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시어머니가 가끔 정신이 또렷하실 때도 있었고 혼자 화장실은 가실 수 있었거든요. 문제는 2년 차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점점 저를 못 알아보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날은 저를 도둑이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왜 남의 집에 들어왔냐고 막대기를 휘두르신 적도 있어요. 멍이 시퍼렇게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3년 차부터는 대소변을 못 가리셨어요. 기저귀를 차고 계셨는데 본인이 답답하다고 자꾸 벗으셨습니다. 그래서 침대 시트도 매일 빨아야 했고 옷도 하루에 2-3번씩 갈아입혀야 했어요. 4년 차에는 음식을 거부하셨어요. 본인이 굶어 죽겠다고요. 저는 매끼 시어머니께 죽을 떠먹여 드렸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내시면서 죽 그릇을 제 얼굴에 던지신 적도 있어요. 5년 차에는 누워만 계셨어요. 욕창이 생기지 않게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새벽 2시, 4시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났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깊이 잔 적이 없습니다. 6년 차에는 인지가 완전히 사라지셨어요. 식물인간에 가까운 상태로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도 살아계시니까 매일 목욕시켜드리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음식 떠먹여드리고 그게 제 일과였어요. 그 7년 동안 시누이는 몇 번이나 왔을까요? 명절에 1번, 시어머니 생신에 1번, 1년에 2번이었어요. 그것도 2-3시간 머물다 가셨습니다. 시동생은 1년에 1번도 안 왔어요. 사업이 바빠서라고요. 매달 50만 원씩 붙이겠다고 약속한 돈도 안 보냈어요. 처음 6개월은 보내더니 그 다음부터는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은 사업이 안 좋아서 다음 달에 한꺼번에 보낼게. 결국 시어머니 간병비, 약간 기저귀가, 영양제가 다 우리 부부가 부담했어요. 7년 동안 든 돈이 1억이 넘습니다. 저는 그 7년 동안 제 인생이 없었어요. 친구도 못 만났고 여행도 못 갔고 미용실도 한 번 못 갔어요. 그런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니까요.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작년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83이셨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을 잤어요. 12시간을 내리 잤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일주일도 가지 않았어요. 49제가 끝나고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유산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시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은 2가지였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단독주택 한 채. 시세로 약 8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금 1억. 시아버지 유언장 같은 건 없었어요. 시어머니 유언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면 자식 셋이 똑같이 나눠야 했어요. 한 명당 3억씩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시누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빠 어머니 집은 우리 셋이 똑같이 3분의 1씩 나누자. 예금도 똑같이 나누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누나 우리가 7년 동안 어머니 모셨잖아. 간병비도 우리가 다 냈고. 그건 좀 인정해줘야 하지 않을까?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오빠는 아들이니까 당연한 거고 새언니는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도리잖아. 우리가 인정해줘야 할 게 뭐가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이 떨렸어요. 당연한 거라고요. 7년 동안 똥기저귀 갈고 잠도 못 자고 시어머니한테 맞아가면서 모신 게 당연한 거라고요.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누나 우리가 7년 동안 어머니 모시면서 든 돈이 1억이 넘어. 그 돈만이라도 우선 정산하고 나누자. 그러자 시동생이 끼어들었어요. 형, 그 돈 우리 안 받았어. 형수님 혼자 좋아서 한 거잖아. 그걸 왜 우리가 책임져?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좋아서 했다고요? 시동생이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시어머니 똥기저귀 7년 동안 좋아서 갈았다고요? 새벽에 2시간마다 일어나서 자세 바꿔드린 게 제가 좋아서 한 거라고요? 시동생이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형수님 그런 뜻은 아니고.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새언니 흥분하지 말고. 어쨌든 어머니 모시는 건 며느리 도리잖아. 우리 어머니가 새언니한테 시집살이 한 번 시킨 적도 없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누나랑 동생이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남편도 화가 났지만 결국 형제니까 싸우기 싫다고 했어요. 법대로 3분의 1씩 나누자고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법대로 가요. 변호사 선임해서 우리가 7년 동안 쓴 간병비랑 의료비 다 청구합시다. 그리고 기여분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알아요? 부양에 특별히 기여한 자식은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알아보고 갑시다. 남편은 망설였어요. 변호사 쓰면 누나랑 동생이랑 평생 등 돌리고 살게 될 거야. 저는 말했어요. 여보 등 돌리고 살아도 돼요. 7년 동안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들이 형제예요. 그 사람들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야 형제 노릇 하려는 거잖아요. 유산 때문에요. 남편은 결국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지금 소송 중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도 혼란스러워요. 법적으로는 제 편이에요. 변호사 말로는 7년 간병 기록이 다 있고 간병비 영수증도 있어서 기여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잘하면 시누이와 시동생보다 2배에서 3배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밤 잠이 안 와요. 첫째, 시누이와 시동생이 너무 미워요. 7년 동안 어머니를 한 번도 제대로 안 봤으면서 유산 분배 자리에서는 당당하게 똑같이 나누자고 하는 그 뻔뻔함이요. 시누이가 했던 며느리는 당연한 거라는 말이 자꾸 떠올라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7년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 같아요. 둘째, 남편이 자꾸 흔들려요. 남편은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좋게 끝내고 싶다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누나와 동생이랑 영원히 끊어지는 게 두려운 것 같아요.
가끔 술 마시고 들어와서 그냥 법대로 3분의 1씩 나누고 끝낼까 하고 한숨 쉬어요. 셋째, 주변에서 다들 한마디씩 해요. 친정 엄마는 딸아 그래도 형제 아니냐 좋게 풀어라 하시고요. 친구들 중에는 끝까지 싸워서 받아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돈은 돈이고 가족은 가족이니까 적당히 합의해라라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진짜로 모르겠어요. 법대로 끝까지 가서 기여분을 인정받고 더 많은 유산을 받아야 할까요? 그러면 시누이와 시동생과는 평생 등 돌리고 살아야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랑 사촌들 관계도 끊길 거고요. 아니면 그냥 3분의 1씩 똑같이 나누고 마음 정리할까요? 그러면 7년 세월이 너무 억울해요. 1억 넘는 간병비도 우리가 다 부담한 건데 그걸 인정 못 받는 게 너무 분해요. 또 다른 방법은 시누이와 시동생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정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7년 동안 쓴 돈만이라도 정산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나누자고요. 그런데 시누이가 그 말을 받아들일 사람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법대로 끝까지 가서 받을 거 다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형제 관계를 위해서 양보하시겠어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어보신 분이 계시면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들려주세요. 같은 입장이 되어본 분이 계시면 댓글로 한 말씀씩 들려주세요. 저는 지금 누구의 이야기든 듣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숙 씨가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7년의 세월이 보상받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법대로 끝까지 가야 할까요? 형제 관계를 위해 양보해야 할까요? 댓글로 정숙 씨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을 남겨주세요. 따뜻한 위로든 따끔한 조언이든 본인 경험담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정숙 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이나 채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신원을 철저히 보호해드리며 각색을 거쳐 영상으로 만들어드립니다. 다음 사연도 기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마음 편한 하루 되세요. 그 집안의 비밀이었습니다.